안녕하세요. 우리가 최근에 영끌 비투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되게 궁지에 몰려있다라고 얘기하고 비투에서 주식을 했다가 손해봤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끌한 이제 궁지에 내몰려 있는 대출자들보다는 상황이 조금 낮긴 하지만 점점 전세 대출을 받은 이들도 그 대출의 무게가 서서히 삶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전세가 만료가 되면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 그들이 전세를 빼서 월세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월세는 조금 오를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러다 보면 뭐 매매가대로 이제 내리겠죠. 전세 가격이 내리면 동반해서 매매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전세를 들어가려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전세로 예를 들어 만약에 4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 4억을 전부 다 대출을 받았다라고 해도 4, 3, 12, 3% 이자라고 하면 월 이자로 100만원을 덜 냈다라는 거죠. 100만원 조금 안 되게 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 규모의 집을 예를 들어서 월세로 살려고 하면 얼마를 줬겠냐라는 거죠. 뭐 월세로는 아마도 뭐 13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더 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보증금 1억에 뭐 월세를 뭐 한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면 3억의 대출을 낸다라고 할 때 뭐 3억이든 대출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110, 120 하고 그냥 뭐 전세 4억하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전세 4억인데 1억은 자기 돈 3억을 대출 냈다라고 하면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들어가는 게 이자를 내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다라는 거죠. 최소 몇십만 원은 덜 부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보다 전세를 더 살았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지니까 대래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사실에서 좀 대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전세를 살면 자기 돈으로 살아야죠. 무슨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들어가냐라는 거죠.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서 뭐 보증금 있는 월세를 산다. 이게 훨씬 더 맞는 얘기라는 거죠. 무슨 놈의 전세를 들어가는데도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를 들어간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집값이 5억인데 전세를 4억을 들였어요. 근데 그 4억이 알고 봤더니 은행에서 빌린 돈이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값 5억에 집주인은 전세 4억 들이면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세금은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4억은 집주인 게 아니죠. 세입자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세입자도 그 4억 중에서 예를 들어 3억 정도를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의 가치는 5억이라고 하는데 세입자 거 1억, 집주인 거 1억, 3억은 은행 거라는 거죠. 이 뭔가 싶은 거죠. 좀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은행이 그러한 식으로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받아왔던 거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이자 싸다고 전세조차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거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빚의 규모가 커지게 됐던 거죠.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이가 보증금 있는 월세를 사는 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전세를 들어가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돈을 더 준비해서 모아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은행 전세조차 대출을 내게 만들었던 이 사회 분위기, 뭐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나오면서 많은 이 폐악질들이 차고 넘쳤던 거죠. 그렇다 보니 가계부채가 무려 1870조 이 정도 된다고 하죠. 거의 1900조죠. 그 가계부채가 언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 가구 2천만 가구라고 치고 5천만 명이라고 치고요. 거의 1900조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빚이 없다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절반이 빚이 없고 절반이 빚이 있다. 그러면 5천만 명 중에서 한 2천만 명 정도. 대략 얘기했을 때 인당 한 1억 정도의 빚이 있다라는 거죠. 인당 1억 정도. 근데 그거조차도 평균의 값이 있기 때문에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가구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2천만 가구에 1870조. 2천조라고 대략 생각하고 빚이 없는 사람이 없는 가구 하나, 절반이 없는 가구, 절반이 있는 가구라고 하니 한 가구당 한 2억 원 정도의 빚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4억 5억씩 빌린 이들이 꽤 많죠. 2040들이 4억 5억의 빚을 빌렸단 말이에요. 물론 전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4억 5억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2억 3억 수준은 된다라는 겁니다. 2억 3억 수준은. 그들 나름대로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영끌한 B2하고 영끌한 애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들은 전세가 만료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갚고 월세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니 이자를 60만 원 내다가 지금 120만 원 낸답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로 다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바꾸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서민들 주거를 위한 생계형 대출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청년층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제공해줬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을 전세 대출을 받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빚을 내는 걸 어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겠습니까? 빚을 내는 걸 습관화하면 다른 거 차 사는데도 빚 내고 냉장고 사는데도 빚 내고 여행 가는데도 빚 내고 삶이 괜찮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함부로 빚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이 뉴스가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